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원격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적 중에 진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보시면 학적에 진급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급 관리 보시면 하이 메뉴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메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급 관리 중에 유급자 관리입니다. 네, 유급자 관리 보시면 진급을 하지 못한 학생들, 이게 이제 유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급자를 조회하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유급자가 있다 하시면 등록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해당 학생을 찾은 다음에 체크하고 저장. 네,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급자 관리에서 등록된 학생은 진급자에서 진급자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유급자 만약에 있다 하시면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고요. 자, 유급자를 먼저 등록하신 다음에 진급 대상자에 가서 조회를 하시면 진급 대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급 대상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탭이 4개가 있는데요. 진급 대상자 생성 탭, 진급 대상자 조회 탭, 조기 진급자 관리 탭, 그 다음에 입학 대상자 관리 탭, 이렇게 4가지 탭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진급 대상자 생성이 있고요. 생성에서 보시면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학년 유급 하나 등록했죠? 그래서 유급 하나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수, 대상자 수를 항상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년별로 진급 대상자가 이렇게 맞는지, 그래서 맞진다 하면 생성, 그래서 생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성 취소로 버튼이 바뀝니다. 제가 군데군데 한 3개 학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까지 이렇게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는 대상자입니다. 그죠? 이전 학년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생성한 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 취소로 바뀌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진급자 생성하시는 거 요 메뉴에서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진급자 생성된 하게 돼서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어떤 진급자들이 생성되는지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1학년, 그 다음에 아까는 2학년은 제가 진급자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없을 텐데 있네요.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진급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학생들 한번 조회해보는 메뉴. 그 다음에 조기 진급자 관리하시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기로 진급한다. 네, 이거 조기 졸업은 아까 5학년이 대상이라고 그랬고요. 조기 진급할 수도 있죠, 그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거나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학생을 찾아서, 다른 학년을 좀 볼까요? 네, 2학년을 찾아서 있네요. 자, 그래서 저장. 해당 학생을 저장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조기로 진급할 수 있는 학생이 관리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진급자 생성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입학 대상자 관리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입학 메뉴에서 취약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메뉴에서 취약 대상자들 다 확인하고 나서 학적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학적 생성된 애들이 지금 입학 대상자 관리에 여기에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학적이 생성되어 있는 학생에 한해서 신입생에 한해서 이 리스트가 뜨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입학 대상자 관리고요. 자, 그거까지 하시면 아까 여기 지금 진급자 대상조에서 진급 대상자 조회가 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진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포트 형식으로 보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진급 대상자를 다 생성하시면 반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반편성은 일괄 반편성하고 개별 반편성이 있습니다. 네, 일괄 반편성에는 반편성 이제 기초 자료를 내려서 그걸 이제 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리는 형태인데요. 뭐 아무리 좀 학교 사이즈가 크고 반이 많더라도 반편성 이렇게 일괄로 하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오류가 많이 있고 또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괄 반편성 메뉴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기초 자료를 조회하는 메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일괄 반편성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괄 반편성 하시는 메뉴죠. 여기 지금 탭이 3개 있는데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나서 그걸 내려받은 다음에 작업을 한 후에 여기 일괄 반편성 메뉴에서 다시 올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일괄로 반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일괄 반편성 하지 마시는 거 말고 권장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개별 반편성은 이게 개별 반편성이 있고요. 여기에 개별 반편성의 탭은 반편성 내용 개별 등록은 재학생에, 그 다음에 신입생 반편성 내용 개별 등록은 이제 신입생에서 이렇게 탭이 2개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입생은 어디서 반편성을 하죠? 근데 이 탭을 잘 안 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입학생도 여기서 반편성을 한다는 게 있고요. 먼저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 보시면 해당 학년을 해서 조회하시면 학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진급반도 이렇게 두 개, 이건 2개 반이라는 건 학교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2학년 내 학급반 정보가 2개 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걔가 1반이다 해서 1반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서 저장하면 여기가 당연히 1반으로 바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로 하시려면 여기서 1반, 얘는 1반, 얘는 2반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네, 반편성이 개별적으로 쭉 됩니다. 네, 이렇게 진급반이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건 이제 4학년, 1학년서부터 5, 6학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정글되고요. 이거 혼자 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두 분이 걔는 몇 반, 학생은 몇 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입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생 반편성은 다시 여기서 탭이 다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아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취약 메뉴에서 대상자를 관리한 다음에 학적 생성을 하면 진급 대상자에서 입학 대상자로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하는 겁니다. 선택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일괄하는 방법, 일괄이 아니라 선택해서 반을 선택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반들을 진급반을 선택해줘서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대상자 생성했고요. 반편성까지 다 했으면 이제 번호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반번호 부여를 하고요. 진급 학년도는 2021학년도고요. 진급 학년 전체 남녀 구분인데 하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놓고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순 이렇게 있는데 성명순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가나다 순, 주민번호도 좀 학교의 사정에 맞게 학교의 규칙에 맞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단 학년별로 다 따로 하시는 건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년은 성명순으로 하고 또 어떤 학년은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고 이러지 말고요. 학교에서 모두 성명순으로 하자 그러면 성명순으로 하시는 거고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하는 거고 자동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 구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도록 권장해드립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편성에서 작업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작업 실행되는데 이 메뉴는 지금 뭐냐면요. 이 메시지는 반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반번호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반편성을 다 하고 나면 반번호 부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여됐으면 이제 반번호 수정인데요. 요거 이제 부여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월 한 첫째 주까지는 반번호를 계속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출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3월 한 첫째 주까지가 맥시멈으로 한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고 나면 행정실 쪽에서도 이제 급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적을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반편성 반번호를 안 부여하고 있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월 첫 주 한 10일 3월 10일 정도까지는 반번호 수정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반번호 번호 수정할 때 왜 학생들이 이제 띄엄띄엄 있는데 중간에 번호가 빠지거나 혹은 이러면 되게 좀 학기 초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그게 1년을 간다고 하면 좀 헷갈리시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번호들을 땡기고 수정하는 거. 그래서 최초에도 학생 이 번호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초까지는 그걸 좀 인지시키고 학부모에게도 설명을 해드리고 학생에게도요. 이게 확정된 번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3월 10일까지는 다 해서 번호를 확정해야 된다. 그 수정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반번호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다 변경된 번호를 이렇게 쓰셔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쭉 됩니다. 네,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하시겠죠? 네, 그래서 반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반편성 결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편성 결과 중요하죠. 그죠? 여러 가지, 얘가 어느 반으로 가는지, 이 반이 확실하게 맞는지, 또 학년 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실 때, 그 다음에 반에서 학급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실 때, 네, 이럴 때 반편성 결과 조회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반편성 결과 조회를 반편성 내역하고 이전 반 기준에서 얘가 몇 학년, 이전 학년도에서 몇 반에서 몇 반으로 왔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뽑아서 사용하시라는 메뉴가 반편성 결과 조회고요. 여기까지가 다 끝나시면 이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게 되시죠. 진급자 학적 반영 보시면 신입생은 1학년 여기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 6학년은 여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편성하고 반번호 부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요거 학년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지금 다 하셨다면 2, 3, 4, 5, 6 여기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반편성 이게 조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미반영제로 조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반편성 반번호 미부여자 조회하면 지금 여기 테스트 서버지만 안 한 학년이 있기 때문에 나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반편성 및 반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기 결석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1학년은 입학1입니다. 지금 여기 3월 1일로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지만 입학1입니다. 2021년은 3월 1일이네요. 3월 1일. 3월 1일은 근데 3일절 있죠? 그렇게 되면 3월 2일이 되나요? 네, 이렇게. 아무튼 1학년은 입학한 그 날짜. 네, 그 날짜가 입학일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날짜를 맞추시고 학적 반영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되고 이제 학적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졸업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졸업 처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자에 대한 학적 반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졸업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졸업 처리는 여러 가지를 다 좀 보신 다음에 좀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야 진급자 학적 반영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전까지의 요 단계들은 다 하셔도 상관없죠, 그죠? 이거 다 해놓고 진급자 학적 반영만 졸업자 학적 반영이 된 다음에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 6학년은 학적 반영 일자가 3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학적 반영을 클릭하시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가 돼 있지만 요게 학적 반영을 클릭해서 완료가 되면 학적 반영 취소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학적 반영 취소로 되지만 마찬가지로 학적 반영 클릭하시기 전에 승인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승인 요청을 하셔서 승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승인이 올라갈 때는 되도록이면 학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4단 결제, 교장, 교감 선생님 포함해서 4단 결제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진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학교 정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는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정보와 교무학년도 및 학기, 반정보, 학생 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또한 학년도 말 2월 말이죠. 내년 2월 말에 신학년도 업무를 위한 선행 작업을 하려면 수업연도 학기를 신학년도 학기로 설정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를 클릭하시면 왼쪽 메뉴에 학교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4가지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연도 학기를 먼저 보시면 기준연도 학기에는 이렇게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를 따로 교무학기를 1, 2학기, 수업학기도 1, 2학기, 그 다음에 학기 시작일을 1학기, 2학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학기 종료일도 마찬가지 1학기, 2학기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2020학년도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겠죠. 2020년도 2학기 현재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는 2020년도 2학기, 2학기 이렇게 지금 세팅해서 저장. 그래서 확인하시면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기마다 다 틀립니다. 학교마다. 학기 시작일이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계속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학기 시작일이 등교 수업한 그 날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학기 시작일은 이렇게 3월 1일자로 고정이 되어 있고 종료일은 이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는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가 2020년도로 똑같이 2학기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신학기를 위해서는 이제 교무학년도 2월 말이죠. 내년 2월 말에 신학기 준비를 위해서는 일단 반정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교무학년도는 2020년도 2학기로 그냥 두시고요. 수업학년도를 2020학년도 1학기로 해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돼 있죠. 네, 이건 자동적으로 지금 8월 23일이고 9월 1일자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가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년 반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보실 게 있는데 하나 보실 건 지금 요 자료 오류 삭제 버튼입니다. 자료 오류 삭제 버튼에 별표 보시면 학기 시작일 종료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면 반드시 자료 오류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막 변경이 됐습니다. 재량 휴업일, 학교장 임시 휴업일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지금 자료 오류 삭제 버튼,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삭제 전에 있던 자료와 삭제 후에 있던 중복된 자료들, 예를 들어서 뭐 반별 시간표에 들어가 있던 반별 시간표 자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삭제해야지 수업 일수가 정확하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수업 일수가 뭐 오버가 된다거나 혹은 막 이렇게 뭐 적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오류 삭제 버튼은 여기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른 날짜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자료 오류 삭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셔서 확인하고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료 오류 삭제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설정된 교무학기, 수업학기별 기간에 맞지 않는 전체 시간표 주간학습자를 모두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료 오류 삭제, 중복된 자료가 삭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학년반 정보, 기준연도 학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신학기 2021학년도 신학기 세팅을 위해서 수업학년도를 지금 2021학년도 1학기로 세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년반 정보를 보시면 학년반 정보가 2021학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학년반 정보 일괄 복사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클릭하시고 복사할 탭을 2020년도 하고 수업학년도는 지금 아까 세팅하는 기준연도 학기에서 수업학년도 세팅한 2021학년도가 된 거고요. 거기서 복사 해서 확인하시면 2020학년도의 학년반 정보가 그대로 2021학년도에 복사가 됩니다. 그 탭은 학년반 정보 탭에서 2021학년도 조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게 지금 아까 2020학년도의 학년반 정보가 그대로 지금 2020학년도에 복사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 코드가 지금 다 보시면 지금 학년별로 두 반까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1반, 2반 반명 지정돼 있는 거고요. 학급 종류를 클릭하시면 단식으로 하냐, 복식이냐, 단급이냐 이렇게 지금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정렬 순서로 이렇게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여서 우리가 학년이 1학년이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이 한 학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 거 복사한 거에서 준 반을 체크해서 삭제.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 본 것처럼 지금 1학년에는 2반이 없죠. 그죠? 2반이 없이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늘은 학급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학년을 보시면 3학년이 지금 1, 2반 두 학급인데 3학년이 늘었다고 상황을 설정해 보시면 3학년을 체크하고 일괄 등록하면 3학년 이런 등록하는 추가할 반 개수가 나오시고요. 3학년이 한 반이 더 늘었다 그러면 1이고요. 그 학년 는 학급은 단식 학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 그래서 확인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3학년이 1, 2, 3반 이렇게 지금 나눈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새로 등록하셔도 되지만 학급 수의 변동이 크거나 혹은 대단위 학교에서는 지금 보시는 기준연도 학기에서 교무학년도 수업학년도를 2021학년도 2학기로 변경하신 후에 학년반 정보 메뉴에서 학년반 정보를 2020학년도의 반을 일괄 복사해 온 후에 학년반 정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21학년도 학년반 정보에서 네, 학년 1학년 지금 하나, 이렇게 2학년 하나 이런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복사되어 온 반을 확인하시는 거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반은 체크해서 삭제 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체크하고 일괄 등록, 추가 학년을 한 다음에 일괄 등록하시면 이런 반 정보 일괄 등록 화면이 나오시고, 거기에서 추가할 반 2학년에 한 반이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된다. 물론 뭐 여기에서도 단식 학급을 복식 학급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체크하고 저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복사를 해 오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학년반 정보 메뉴고요. 그 다음 메뉴로 학생수 현황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기준 일자 따라서 나이스에 있는 학적 변동 사항에 대한 학생수를 이렇게 페이지 리포트 형식으로 쭉 한번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은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날짜를 기준 일자를 우리는 뭐 4월 1일자 네, 4월 1일자에 어떻게 학생 수가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요. 학생 수 현황뿐만 아니라 연령별 학생 수 현황도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연령 산정 기준 일자를 달력으로 인하여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신 후에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지금 연령별 학생 현황 수를 또 체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일괄 생성을 클릭하시면 모든 학생의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자리 6자리를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생년월일 일괄 생성 메뉴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자료 개별 삭제, 졸업생자료 개별 삭제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학적이 이중으로 2개 정도, 2개를 갖고 있는 학생, 그런 학생에서 어떤 하나의 학적을 삭제할 때, 그렇게 학생 자료를 개별적으로 삭제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여기서 삭제하시면 삭제하는 순간 그 학생에 대한 학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인정 해외 유학으로 뭐 어디를 갔다 왔다거나 혹은 뭐 전출입 사이에서 중간에 중복된 학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학적이 되는 거죠. 이중학적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한 학적은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전입교에서 삭제를 하든 전출교에서 삭제를 하든 2개가 다 이중으로 있는 건 삭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지금 학생자료 개별 삭제 메뉴에서 간단하게 재적생이면 여기서 재적생이면 졸업생이면 여기에서 그래서 재적생을 놓고 여기다가 성명 성명을 홍길동 치시고 주민번호까지 꼭 치셔야 됩니다. 주민번호 그대로 주민번호 있는 대로 치시고 조회를 하면 그 학생이 한 줄 나옵니다. 그 학생이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맞담 나오죠. 그러면 그 성명 나온 걸 체크해서 학생자료 삭제를 클릭하시면 그 이중으로 되어 있던 학적이 삭제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정보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